당신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되는 것은 체육관이나 도서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믿고 자란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힘과 지능이 정반대라는 거짓된 믿음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 보았던 모든 만화는 이 거짓을 당신의 뇌리에 주입했습니다. 덩치 크고 무식한 운동선수와 깡마르고 나약한 모범생, 한 명은 머리 없는 근육질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근육 없는 머리였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사람, 완전한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거짓말을 비웃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은 단편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를 쓰는 전사였고 전투를 벌이는 철학자였으며 군인들을 진흙탕 속에 엎어치게 할 수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사였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러한 거짓된 이분법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60번 이상의 목숨을 건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와 전투 사이의 시간에 그는 시를 썼고 명작을 그렸으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서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당신의 힘이 얼마나 도둑맞았는지, 그리고 그 힘을 되찾기 위해 왜 이 거짓말을 불태워버려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능력을 절반만 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챕터 1. 각성. 지훈의 감옥. 서울. 2023년. 지훈은 새벽 2시에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오늘 하루의 5번째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31살의 지훈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았습니다. 뛰어난 두뇌. 기술기업의 동료들은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날카로운 지성과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이론과 정신적 모델과 전략적 틀 등 자신의 두뇌를 갈고 닦는 데 바쳤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단 하나의 자산인 두뇌를 날카롭게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상승했고 명성은 높아졌으며 그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그가 완전히 무시해버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몸이었습니다. 운동은 근육만 키우는 바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관은 뇌가 썩어가는 동안 거울 앞에서 근육에 힘을 주며 시간을 낭비하는 얄팍한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은 피트니스 문화를 진심으로 비웃으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왜 이두박근 따위의 시간을 낭비해야 하지? 그는 오직 정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인생의 비결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무시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지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40%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두뇌는 자신이 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그릇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훈은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위해 임원진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연구를 마쳤고 모델을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의 전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을 때 그의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갈비뼈를 때리듯 뛰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흔들렸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머릿속의 천재성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천재성의 목을 졸라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가 지능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육체에서 밀린 것입니다. 승진을 차지한 사람은 지훈의 반만큼도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뻔했지만 그는 안정된 목소리와 강인한 자세와 차분한 존재감으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말을 무기처럼 실어날랐습니다.
반면 지훈의 몸은 압박감 아래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잔인한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약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배신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끊임없는 피로감과 불안한 마음과 집중력 부족이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고, 그것은 증상이었습니다. 약한 몸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상태를 독살합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과 높은 코르티솔과 혈액순환 불량과 얕은 호흡, 생물학적 구조 자체가 당신을 적으로 돌립니다. 그는 집중력 부족이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그의 약한 몸이 그의 정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안개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생산성 앱을 시도했고 또 다른 카페인을 들이켰으며 또 다른 시간 관리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움직임과 근력과 훈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몸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자신을 무뎌지게 하고 잠재력을 짓밟으며 서서히 자기 머릿속에 죄수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압박감 속에 얼어붙어 다른 사람이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굴욕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한 친구가 그에게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라는 책을 건넸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친구가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군대의 절반만으로 전투에서 이기려 하고 있어. 지훈은 책을 열어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챕터 2. 원칙. 역사가 신화를 파괴하다. 지훈은 밤을 새워 무사시의 책을 읽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평생 믿고 자란 지능과 육체가 별개의 길이라는 거짓말은 단순히 틀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완전한 인간은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은 결함이자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저 칼을 든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무사는 적의 목을 베는 바로 그 손으로 서예를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는 그들의 검술만큼이나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무기를 다룰 줄 알면서도 시를 짓지 못한다면 명예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세련된 시인은 불완전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시가 60번의 결투에서 사람들을 베어 넘긴 후에도 밤에는 새를 스케치하고 철학적 논문을 쓰며 미학에 대해 명상했던 것입니다. 무사의 이상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모든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고 상상하는 철학자 플라톤의 진짜 이름이 플라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레슬링 코치가 그에게 넓다는 뜻의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어깨와 강력한 체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모래판 너머로 사람들을 집어던지고 경기에서 상대의 두개골을 부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3번의 잔혹한 전투에서 중장 보병으로 싸웠으며 현대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들어올리기조차 힘든 무거운 창과 방패를 들고 전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철학과 육체적 강인함은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최고의 지적 천재로 칭송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연약하고 깡마른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그가 맨손으로 말굽을 구부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비행기계의 설계도만큼이나 위압적인 체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힘과 지능은 그저 같은 진실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언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더 깊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패턴은 역사 전반에 걸쳐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군에 복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적의 두개골을 쪼개는 것만큼이나 쉽게 시를 지었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육체 없이 정신만 있는 존재는 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정신 없이 육체만 있는 존재는 야만적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엘리트들, 왕들과 철학자들과 군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갑자기 이러한 분리가 자연스럽다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지훈은 무사시의 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단지 똑똑하거나 강해질 수만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이 둘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약한 육체 안에 갇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는 통제하기 매우 쉬운 사회입니다. 발명하고 계산하고 설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가 그토록 강하게 주입된 것입니다. 학교와 영화와 어린이 만화 모두가 같은 대본을 반복했습니다. 운동선수는 항상 바보였습니다. 모범생은 항상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자신의 뇌가 평범함을 향해 배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삶을 읽으면서 지훈은 적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통합을 구현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검사도 아니었고 가장 예술적인 시인도 아니었지만 그 조합이 그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가공할 힘으로 당신을 압도하고 무자비한 전략으로 당신의 허를 찌르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의 철학과 훈련과 예술은 별개의 범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훈은 무릎 위에 책을 펴둔 채 뒤로 기대 앉았고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할 때마다 육체적 훈련을 무식한 짓이라고 비웃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반토막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을 나약한 그릇 안에 구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할 수는 있지만 행동할 수는 없고 꿈꿀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으며 상상할 수는 있지만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지훈은 책을 덮고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뛰어난 두뇌가 보였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 읽었어. 응,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지금까지 군대의 절반만 데리고 싸우고 있었어. 친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훈은 또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책 자체가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고 무사시의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사시가 기른 훈련 속에 있다고 적어놓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사들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사무라이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바이킹들이 모두 이 깨달음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거짓말과 같은 분리와 같은 선택에 직면했었습니다. 완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서진 채로 남을 것인가. 그 순간 지훈은 이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남자들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도 다른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책을 준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존재할 커뮤니티를 생각했습니다. 힘과 지성이 정반대의 것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길이 있어. 친구가 마치 지훈의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과 몸을 모두 훈련하며 분리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야. 존재와 목적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 전사의 지혜를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 유지하고 있어. 지훈은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봐.
매주 우리는 통합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해. 사회가 나누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야.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실생활과 만나는 곳이지. 조각난 채로 남지 않고 완전해지기 위해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 훈련을 구독해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거부한 전사들과 함께하는 거야. 친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야. 이건 방법론이야. 도장은 항상 열려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함을 통해서 위험한 존재가 되지. 지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더 큰 무언가에 전사들의 계보에 합류하기로 말입니다. 나도 할게. 길을 보여줘. 챕터 3. 시험. 첫날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다음날 아침 헬스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단순하게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손을 짚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5개째에 그의 팔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8개째에 그의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고 10개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천재적인 전략가로 불리던 남자가 중력과 자기 자신의 체중 앞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짓밟힌 채 누워 자신의 근육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근육통이 시작되고 굴욕감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맑아졌습니다. 더 피곤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 동안 바라보던 유리창의 김서림을 누군가 닦아낸 것 같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통제할 수 없이 질주하는 생각들 없이 일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육체의 피로가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운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로가 명확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사시는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허영심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자 진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검을 사용할 때 그는 2개의 검으로 훈련했습니다. 2배의 무게, 2배의 피로, 2배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에는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진화했습니다. 극도의 피로 속에서 검을 휘두를 때마다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재설계했습니다. 모든 반복 동작은 침묵 속에서 치러지는 자기 자신과의 결투였습니다. 1주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다. 지훈은 계속해서 헬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운동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들어 올릴 수도 뛰지도 숨을 쉴 수도 없었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3주차가 되자 그는 안개가 더 자주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분석, 마비와 그를 마비시키던 과도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두고 몇 시간 동안 논쟁하는 대신 단 몇 분 만에 답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들이 책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즉 결단력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8주차, 신경망의 재설계. 지훈은 무사시의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분노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육체적 훈련은 이 모든 것을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무사시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훈련할 때 전두엽은 편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덜 반응적이고 더 전략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마다 지훈은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짐을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모든 횟수는 겸손과 더 강해져서 돌아올 용기를 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3개월 차, 통합이 시작되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전이랑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통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리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곧아졌고 목소리는 안정되었으며
눈빛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쟁은 쇳덩이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의 목소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남자가 듣게 되는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냥 포기해. 이 정도면 충분히 했잖아. 집에 가. 그 순간 지훈은 쇳덩이는 그저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결투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모든 반복은 항복을 권하는 목소리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겨낸 모든 승리는 그의 삶의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챕터 4. 전사의 심리학. 나약함이 숨기고 있는 대가. 지훈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무사시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이 결합하여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나약함의 생물학. 당신의 몸이 약할 때 당신의 마음은 100%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힘이 부족한 몸은 생각을 흐리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의 원천인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혈액이 뇌로 효율적으로 흐르지 못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집중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훈은 이것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하려고 앉았을 때 느끼던 그 안절부절 못함. 마음은 바쁘게 달리지만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거나 올바른 생산성 요령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움직여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 초조함은 밀고 당기고 뛰고 땀 흘리고 고통받고 성장하도록 설계된 본연의 상태로 그를 끌고 가려는 생물학적 신호였습니다. 존재감의 문제. 지훈이 아이디어를 발표해야 할 때마다 불안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심장이 뛰고 목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압박감을 견디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구조는 그를 돕는 대신 그와 싸웠습니다. 여기에 무사시가 이해했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몸이 행동할 수 없을 때 마음은 헛바퀴를 돕니다. 그것이 약한 남자들이 생각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분석 마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이 대담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마비시킴으로써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론과 전략과 끝없는 생각 속에 묻어버립니다. 당신은 수천 개의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력은 제로인 사람이 됩니다. 나약함은 단순히 당신의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용기를 강탈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의 이해. 지훈은 스토아 철학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사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도서관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하며 군사 원정 중에 글을 썼습니다. 그의 철학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혜를 전달할 만큼 강력한 운송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지훈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능에는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 무사시의 궁극적인 진리. 오륜서에서 무사시는 지훈을 뒤흔든 문장을 썼습니다. 길은 훈련 속에 있다.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훈련 속에 있다. 그것은 그가 생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육화되지 않은 생각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전략, 실행이 빠진 전략은 환상일 뿐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지혜는 무시당합니다. 약한 몸 안에 날카로운 마음은 녹슨 칼집에 갇힌 검과 같습니다. 결코 전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음의 동맹이거나 마음의 적입니다. 몸을 훈련하면 그것은 지능을 증폭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몸을 방치하면 그것은 당신의 명확성과 자신감과 힘을 고갈시키는 기생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시는 동굴에 살았고 겨울에 산을 올랐으며 근육이 굳어지고 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얼어붙은 폭포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몸을 극도의 피로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강도는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훈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침내 그의 마음이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로 그의 몸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5. 첫 번째 변화. 회의실에서의 승리. 10개월 차. 지훈은 1년 전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압박감, 같은 높은 기대치.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그의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뛰지 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노트를 적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발표를 마쳤을 때 대표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겁니다. 지훈 씨가 리더를 맡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1년 전 거부당했던 승진이 그 자리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능도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가 마침내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릇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가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군대의 절반만으로 싸우는 걸 그만뒀어. 수년 동안 나는 전략은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었어. 머리는 있었지만 몸이 없었지. 나는 불완전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야. 동료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지훈은 무사시를 생각했고 그리스인들을 생각했으며 이 진리를 이해했던 역사 속의 모든 전사, 철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는 걸 거부했어. 분리된 채로 남기를 거부했지. 마음과 몸이 하나의 무기가 될 때까지 두 가지 모두를 훈련했어. 그날 저녁, 지훈은 새롭게 시작한 습관인 일기장을 펴놓고 앉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만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방해하는 대신 자신을 지지해주는 몸 안에 있다는 그 완전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통합은 균형이 아니다. 그것은 융합이다.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은 두 가지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는 종이 위에서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한 뒤 덧붙였습니다. 무사시가 옳았다. 길은 훈련에 있다. 이론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도장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훈련을 통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이 발견하려 했던 것은 그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진짜 전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 깊은 훈련의 단계. 철학이 육체가 되다. 12개월 차. 지훈의 루틴은 기본적인 생존에서 체계적인 탁월함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침 의식, 새벽 5시 기상, 찬물 샤워. 편안함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5시 15분 명상, 20분간의 고요함, 5시 35분 훈련, 90분간의 근력 및 컨디셔닝 훈련, 7시 5분 아침 식사, 밥을 먹으며 철학 공부, 8시 업무 시작. 찬물 샤워는 무사시의 폭포였습니다. 명상은 좌선이었습니다. 훈련은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사시뿐만 아니라 전체 계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가쿨의 선불교 화두 등,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육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불편함, 무사시는 폭포 아래에서 훈련했습니다. 지훈은 현대판 버전을 찾았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겨울에 달리기, 훈련 중 단식하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래 걷기, 지칠 때까지 무술 연습하기. 이것은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발적인 고난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그의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편함이 곧 위기 상황이 아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통합의 실천. 어느 날 저녁 명상 중에 지훈은 심오한 경험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지혜 같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훈련,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 작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전사들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대 일본의 사무라이들, 그리스의 스파르타인들, 로마의 검투사들 모두가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리는 나약함입니다. 통합이 곧 힘입니다. 생각은 계속되었고 지훈은 묘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통합을 실천하는 것이 똑같은 일을 했던 모든 전사들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깨닫고 훈련을 시작하며 분리된 채로 남기를 거부하는 남자들. 길은 영원합니다. 도장은 결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실천은 계속됩니다. 지훈은 눈을 뜨며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계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통합을 실천하는 남자들의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그저 몸만 키우는 운동광이나 생산성에 집착하는 모범생들이 아니라 진정한 힘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존재와 목적이라는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지혜에 전념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전사의 철학이 현대 생활과 만나는 곳, 통합에 대한 매주 이어지는 가르침, 사회가 나눈 것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론. 지훈은 단지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실천가로서 즉시 동참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가르침이 있었고 매주 더 깊은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매주 통합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상 중에 그 깊은 지혜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무사시가 수백 년을 건너뛰어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에 부름을 받은 자여, 조각난 채로 남지 않고 완전해지려는 자여, 당신은 시대를 초월한 전사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존재와 목적이라는 이 훈련을 구독하라. 이것은 오락이 아니라 규율이다. 가르침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도장은 항상 열려 있다. 이 실천이 나를 통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통해 몸과 마음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한 모든 전사들을 통해 계속되었듯이 이제 당신을 통해 계속되게 하라. 우리와 함께 걸어라. 우리와 함께 훈련하라. 완전해져라.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15개월 차. 지훈의 훈련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육체적 훈련이 정신적 능력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더 무겁게 들어 올릴수록 더 맑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달릴수록 문제들은 스스로 더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정신적 회복력이 생겼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올바른 복용량의 육체적 스트레스가 왜 신경 가소성을 촉발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더 회복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높으며 결단력 있게 스스로를 재설계합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이미 4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의 훈련, 죽음의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무사시의 습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나중에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시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 실러사 18개월 차가 되었을 때 지훈은 무사시가 알아볼 만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훈련하고 철학을 공부합니다. 낮에는 지혜를 업무에 적용합니다. 저녁에는 성찰하고 명상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밤에는 완전히 휴식합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신체 훈련은 정신적 명확성에 영향을 공급했습니다. 정신적 연구는 육체적 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일이 실천이 되었습니다. 실천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7. 마지막 대결.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할 때
20개월 차, 지훈은 최종적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경쟁사가 회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누구 좋은 생각 있습니까? 과거의 지훈이었다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불안감에 갇혔을 것이고 몸은 마음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훈은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공격적이며 망설임 없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술적, 전략적, 운영적인 모든 전투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강인한 자세, 안정된 목소리, 차분한 눈빛, 그의 몸은 그의 지성을 무기처럼 쏘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의 깊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합시다. 지훈 씨가 주도하세요. 모두가 지훈 씨를 지원할 겁니다. 다음 3개월 동안 지훈은 그 전략을 결점 없이 실행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얼어붙지 않고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이 커질 때 그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그는 굳건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회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경쟁사는 철수했습니다. 이사회는 지훈을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무사시가 옳았다는 증명, 통합은 막을 수 없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전사의 진리, 완전함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책을 읽은 지 2년 후 지훈은 33살의 전략 부사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두뇌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으로 기획력과 실행력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직업적 성공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는 무사시가 알았던 것, 그리스인들이 알았던 것,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전사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성과 힘, 전략과 행동, 마음과 몸 사이에서 무언가를 고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거짓입니다. 당신을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단지 한 가지의 모습만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뛰어나지만 무기력하거나 강력하지만 쉽게 통제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시스템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지훈은 30년 동안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머리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육체가 없었기에 그의 지능은 그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무게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공격성은 강함으로 위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그는 차분해졌고 중심이 잡혔으며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감 자체가 사람들이 듣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통합의 본질입니다. 몸을 더 열심히 훈련할수록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고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복할수록 그 목소리는 일상생활에서 덜 나타납니다. 당신은 안개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과도한 생각을 멈춥니다. 자기 자신의 지능에 의해 마비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생각은 굳건한 기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지훈은 무사시가 쓴 글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모든 일에 치우치지 마라.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거짓된 선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둘 중 하나로 가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똑똑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강하다는 것이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득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둘 다 가지십시오. 둘 다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분리되기를 거부하십시오. 사무라이의 마지막 교훈, 앞으로 나아갈 길. 이제 지훈은 젊은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약한 몸에 갇힌 뛰어난 전략가들, 전략적 깊이가 없는 힘만 센 청년들. 지난주 영민이라는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똑똑하고 창의적이지만 불안해하고 몸을 떨며 육체가 마음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영민이 물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습니까?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자기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투쟁이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 아시나요?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마 일본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남자였을 겁니다. 60번의 목숨을 건 결투에서 승리했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최고의 검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회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그가 분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킬러이자 예술가였고 전략가이자 전사였으며 파괴자이자 창조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영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영민을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민 씨는 평생 동안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강한 사람이 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되거나 전략가가 되거나 전사가 되거나. 지훈은 영민에게 무거운 덤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영민 씨를 약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며 능력의 40%만 쓰게 만들도록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영민은 어색하게 덤벨을 잡았습니다. 저는 운동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압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육체에 갇힌 뛰어난 두뇌였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분리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지 영민만이 아니라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한 힘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전사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무라이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들은 모두 진정한 힘이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몸, 힘과 전략, 행동과 생각 말입니다. 그는 영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말은 그 둘의 공간을 넘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이나 그리스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분리 대신 완전함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요. 존재와 목적에서 우리는 이 전사의 지혜를 살려둡니다. 통합을 가르치고 길을 보여주며 부서진 채로 남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만약 제가 느꼈던 것, 즉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릇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존재와 목적을 구독하십시오. 매주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삶과 만납니다. 매주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매주 통합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 도장의 문이 열립니다. 지훈은 또 다른 덤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트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가 나누어 놓은 것을 통합하고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번의 반복 동작, 그것이 당신이 피해왔던 전쟁으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당신이 훈련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었던 모든 전사가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무사시가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이 규율을 따르는 존재와 목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훈련을 구독하십시오. 커뮤니티에 합류하십시오. 이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지능만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힘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두 가지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영민은 덤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구독하면 됩니까?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존재와 목적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일 아침 6시에 여기서 봅시다. 당신의 통합을 완전한 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민이 떠난 후 지훈은 텅 빈 헬스장에 남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는 나약함에 갇힌 뛰어난 두뇌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완전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로 40%에서 100%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이 모든 것은 그가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사시는 61살에 무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지 60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완전함만이 진정한 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다른 모든 길은 함정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훈은 덤벨을 집어들고 저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몸, 전략과 행동, 생각과 실행.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무기, 하나의 시스템, 한 명의 완전한 전사.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부서지기 쉽고 강하지만 깊이가 없으며 40%만으로 살아가면서 한계를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변명과의 전쟁, 당신에게 주입된 프로그래밍과의 전쟁,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와의 전쟁입니다. 체육관에서 그 목소리를 물리친다면 당신은 삶에서도 그 목소리를 물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당신에게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 생물학적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길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찢어놓은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있습니다. 존재와 목적을 구독하십시오. 선택을 거부하는 전사들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통합의 길을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한 남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며 창조하고 파괴하는 남자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존재를 가지고 걸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